안녕하십니까, 김태산입니다. 오늘은 한국을 위협하는 제2의 주체사상 북한산 마약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은 1980년대에 민주화 바람을 타고 대학가들에서 몰아치던 주체사상의 열풍을 기억할 겁니다. 그 당시에 주체사상의 빨간물이 든 자들 때문에 지금의 한국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도 부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김정일이는 40년 전에 주체사상을 이용해서 한국의 청년 학생들이 두뇌를 젖먹었고, 그렇게 한국은 정부 간첩들이 울거리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수사파들이 숭배하던 북한은 수백만 국민이 굶어 죽는 나라로 변했고, 주체사상의 원조 황장엽 선생까지 망명함으로써 이제는 주체사상은 영원히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새로 자라나는 젊은 학생들에게 북한이라는 나라와 김씨 가문을 우상화시킬 그 어떤 사상도 방법도 영영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당황해진 김정은이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한국 국민들과 청년 학생들이 사상을 마비시킬 것인가 하고 겁이 고심하던 끝에 드디어 자기 아버지가 남겨놓고 간 북한산 마약으로 한국 청년 학생들이 정신을 첫 번째로 마비시키고, 둘째로 그 마약을 또 팔아서 북한에서 핵무기 생산도 하고, 세 번째로 그 마약을 판 돈으로 한국에 현존하는 반국가 단체들이 사업자금도 충당하도록 하는 일석삼조의 모략을 꾸미고, 그것을 지난 기간 5년간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충실히 집행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최단 기간 내에 마약 청정국가에서 마약 범죄 국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기간에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에 나가게 되면 마약 검열을 했습니까? 세관에서? 안 했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비행기는 일체 마약 검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 세계가 믿었던 대한민국의 마약 청정국가라는 그 믿음은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의 마약 범죄는 이제는 개인이나 개별적인 조직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국가가 기획을 하고 대한민국의 조직들이 가담하여 벌이는 최고의 대형 마약 범죄 사건들이 돌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마약은 잠깐 사이에 전국에 퍼졌고, 마약은 이미 사회는 물론 대학가와 중학교까지 깊숙이 파고들었고, 지어는 군부대들까지 파고들어서 젊은 청년 학생들의 정신을 젖먹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북한의 김정은은 한국의 반동정부가 짜고 한국을 무너뜨릴 핵폭탄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방법을 모색했고, 그것을 지금까지 행동에 옮겼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윤석열 정권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겠다는 소리가 나오자 환호하고 잘한다고 하는데, 그것으로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한국의 정부와 법은 가면을 쓴 법이고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뒤에는 북한과 손잡은 거대한 반국가 조직이 숨어서 마약을 대량적으로 들어오고 조직을 통해서 전국에 공급하는데, 그 큰 조직은 잡지 않고 겨우 개인들이 우편으로 들어오는 것들만 세관을 통해서 한두 건 들쳐가지고 또 들어가지고 원천봉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약 범죄를 반국가 행위로 간주하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과 같은 중형을 때려야 할 텐데, 이건 기껏해야 6개월, 3, 4년 형을 먹이니까 마약의 유혹과 일확천금의 유혹에서 과연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약 약쟁이들 들어가서 6개월, 3년 있다가 나와서 마약을 끊으리라고 봅니까? 물론 한두 명 끊는 사람도 있겠지만 절대로 끊지 못합니다. 절대로 끊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마약을 한 번 해서 큰 돈 벌어가지고 숨겨놨다가 한 3, 4년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그 돈 가지고 일생 동안 잘 먹고 똥똥거리고 잘 살 텐데, 그 유혹을 과연 떨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약 범죄자들은 전 재산 몰수하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때려야 이따위 짓을 다시는 못하게 만든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이런 선방망이 법을 휘두르는 지금의 법이나 지금의 정부가 과연 마약과의 전쟁을 진정으로 벌인다고 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한국 정부와 법은 국민을 속일 뿐 오히려 거대 마약 조직은 감싸주고 약쟁이들을 보호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요즘 엊그젠가 방송 보니까 마약 이 조직을 원천동세할 생각들은 안 하고 마약쟁이들을 이걸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국가가 이 치료할 돈을 주지 않는다고 나와서 주절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약쟁이들 병 치료해준다고 해서 마약이 끊어지겠습니까? 원천 봉쇄를 하고 마약을 한 사람들 그 약쟁이들을 치료해야 전국의 마약 범죄자가 사라지겠는데 마약쟁이들만 병 치료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끊어지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힘들게 돈 벌어서 세금 바쳐서 마약쟁이들을 병 고쳐주는 데 쓰자고 있다 어찌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정부가 마약을 청소하겠다고 결심을 강하게 먹고 덤벼든다면 얼마든지 내륙 국가들보다 더 훨씬 더 빨리 더 쉽게 마약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뭐 한미동맹 잘하고 한일 관계 잘하고 뭐 이것만 떠들고 있는데 물론 잘하는 거 없습니다. 나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하는 건 잘한다고 칭찬하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필요하다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해야 합니다. 한미동맹 강화됐다고 해서 마약쟁이들이 없어집니까? 미국 사람들 보고 와서 마약 청소해달라고 할 겁니까? 아닙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한미동맹 가서 영어로 연설 잘했다고 해서 이게 사라질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잘한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하고 집안의 범죄자들은 하나도 청산을 안 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민들도 거기에 지금 마비돼서 점점 입을 닫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희한한 것은 한국인들 속에서 지금 전국에 마약이 퍼진 것은 모른 척하고 오히려 북한에 마약이 퍼졌다고 비웃고 자빠졌습니다. 언론들 보십시오. 요즘에도 방송을 보니까 이만갑이라는 방송에 탈북자들 몇 명 불러놓고는 북한의 마약 상황을 설명하면서 북한이 참 한심하다고 웃고들 자빠진 겁니다. 자기네 염통이 썩어가는 건 모르고 남의 손톱 끝에 가시 박힌 거 지금 헐뜯고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뭐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뉴스를 보십시오. 중학교 기간제 교사가 마약으로 큰 돈을 벌었고 18살 고등학교 학생이 마약 판매 총책이고 더 무서운 것은 마약을 가지고 음료까지 생산해서 학교 교문 앞에서 버젓이 팔고 있고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군인들이 핸드폰으로 마약을 구입해서 흡입한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마약을 흡입하면 어떻게 되고 새로 자라나는 학생들이 마약에 찌들게 되면 도대체 나라는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이것은 철저히 한국을 망하게 하려는 북한의 계획된 행동이며 여기에 한국의 반정부 조직들과 중국의 격포들까지 합세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거래되는 마약의 90% 이상이 오름이라고 불리는 북한산 마약입니다. 북한이 이걸 내다보고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북한 사람들이 참 오름이라고 이름을 잘 지었습니다. 북한산 마약을. 이 북한산 마약이 대량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는 한국 국민들이 정신 상태와 한국 청소년 학생들의 육체를 꽁꽁 앓고는 오름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북한산 마약이. 여러분들 이거 웃는 소리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그 북한산 마약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해양 국가인 한국으로 계속 반입이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소포로 오는 그 한두 킬로그램 가지고 우리가 마약이라고 하면
물론 그것도 마약은 마약이지만 한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마약은 대량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올까요? 세관으로 비행기를 그 서퍼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 뿐일까요? 그거 가지고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2017년 11월에 전자장비까지 끄고 몰래 이쁘겠다가 냉동보고 달랑 3.5톤 싣고 돌아온 홍진호를 알 겁니다. 그 당시에 홍진호는 왜 전자장비까지 끄고서 북한으로 굳이 잠적을 했다가 과연 무엇을 싣고 왔는지 누가 압니까? 그때 냉동보고 3.5톤 가져다가 누구 먹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국내상내 한국 배들이 나가서 가공된 원유를 북한에다 얼마나 많이 몰래 넘겨주었습니까? 그리고 받은 것이 뭡니까? 달러 받았습니까? 북한이 달러가 없어서 껄렁껄렁 하는데 그 수십만 톤 원유 값으로 달러를 줬을까요? 그럼 북한 돈 줬을까요? 북한 돈 쓸 데도 없는데 받아다 뭘 하겠습니까? 그럼 뭘 받아왔을까요? 그들이 나가서 과연 뭘 하려 나갔을까요? 국가법을 위반하면서 정부는 그걸 알면서도 왜 감춰줄까요? 몽땅 재산 몰수하고 뭘 다 따져서 범죄자면 잡아 엮고 재산 몰수 뭘 다 해야 되겠는데 왜 그것을 감춰주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저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것도 범죄자는 잡지 않고 바깥으로 나들면서 물론 바깥의 외교 중요하지만 그것만 하지 말고 무슨 한 개 나라 대통령이 한량처럼 밖으로 저 사람 좋은 소리 들으면서 울렁울렁 밖으로만 돌고 집안은 하나도 거두지 않고 범죄자들 그냥 가만 놔두고 범죄자들이 오히려 국민을 우롱하면서 더 풍청가리고 더 잘 사는데 그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격해서 방송하면 어떤 분들은 차분하게 말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방송을 좀 하면 좋겠는데 왜 저 같은 사람 보고만 방송을 하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좌우지간 저는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애국자들이라면 지금도 동남아를 통해서 또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북한산 마약을 단순히 개인 범죄자들의 행위로만 보지 말고 전 국가적인 범위에서 정부적인 범위에서 또 전 국민적인 범위에서 이 마약 단속을 하고 이 범죄자들과의 투쟁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저희 오늘 부족한 방송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